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웠던 일은 대학 시절 자취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학교와 가깝다는 점 때문에 선택했지만 그 빌라는 워낙 오래돼서 이상한 소문이 많은 곳이기도 했죠. 살던 건물이 지어진 지도 몇십 년은 되었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계단에서는 부서진 타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가끔 고장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종종 들리던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특히 새벽에 홀로 방에 있을 때면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소리도 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늦게까지 조별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새벽 1시쯤이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복도에서 나는 소리처럼 가까웠습니다. 또 계단에서 누가 이상한 짓을 하나 싶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소리가 커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서성이며 벽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두근거리는 심장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냥 스피커에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고 잠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벽을 긁던 소리는 갑작스레 멈췄고 곧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일까요? 아니면 내 방문일까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방문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진짜 내 방문에서 난 소리였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런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항상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웃에게 물어보니 그 시간에 복도에서 소리를 낸 사람이나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신경과민이라고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말 친구들이 제 자취방에 놀러오게 됐어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야기가 이어졌고 언제나처럼 그 새벽 1시쯤에 또 그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웃으면서 귀신 이야기나 하자고 받아 넘겼지만 저만큼은 진지하다고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또다시 들린 건 이번에는 친구들도 확실히 들었어요. 모두가 멈춰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가장 겁이 없던 녀석이 소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도 따라 나섰지만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저 서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 후로부터 저는 용기를 내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살던 빌라는 한참 전 없던 남자가 잔인한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그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고 가끔씩 그 소리가 꿈속에서 들리곤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늦게까지 혼자 깨어있는 게 두려워졌고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그저 소설처럼 들려주며 웃어 넘기곤 하지만 제겐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평범한 가을밤 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공포체험담 모집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는데 읽어보니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동해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가 내 눈길을 끌었다. 작성자는 자신을 30대 초반의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주 전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주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고 시골길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고 음산했다.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그는 오랜만에 듣는 풀벌레 소리와 코끝을 스치는 흙냄새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부모님 댁은 작고 아담한 한옥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오랜만에 온 김에 방을 좀 치우라고 하셨다. 그는 마지못해 안방과 붙어있는 작은 창고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방은 창고처럼 쓰다 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오래된 서류와 책들도 많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방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렇게 청소를 하던 중
그는 낡은 서랍장 안에서 옛날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시절의 부모님 모습도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유난히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배경은 지금의 집과는 조금 달라 보였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사진 구석에 그림자가 포함된 이상한 형상이 있어서 그는 잠시 그 사진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이 사진에 대해 아버지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사진을 챙겨두고 청소를 마저 끝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고 그는 가족에게 아까 발견한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특히 아버지는 그 사진 속 배경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날 밤 그는 그 사진을 계속 생각했다. 뭔가 미해결된 퍼즐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한켠에 무거운 무언가가 얹힌 듯한 느낌이었다. 새벽 2시 즈음 갑자기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에 놀란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인형처럼 멈춰있는 그 그림자는 마치 사진 속에서 봤던 그 형상과 닮아 있었다. 재빨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침대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마구 뛰었다. 설마 꿈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몇 번이고 자신을 꼬집어 보았으나 현실임을 깨닫고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그는 다시 창문 밖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처음에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그 사진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하신 듯했다. 그 사진 속 집은 너희 할머니가 어릴 적 살던 집이란다. 아버지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다. 그리고 그 집에는 사연이 있어. 오래전 그 집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그림자 속에서는 이상한 형상이 보이곤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날 때 그 사진과 함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 노력하셨다고 한다. 아버지가 마당에 섰던 형상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그 형상과 일치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이후로 그 이야기를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마당의 형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사진을 다시 찾지 않았으며 더 이상 그 집에 갈 때도 창가를 향해 잠들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과 함께 그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동시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꼈을 그 두려움이 상상되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였지만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는 진정한 공포란 언제나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경치가 아름다워 여행객들이 종종 찾곤 했던 숙박업소가 있었다. 이곳은 원래 한적한 농가였으나 주인이 바뀌고 숙박업소로 개조된 후 여러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석진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날 젊은 한 커플이 그 숙박업소에 묵게 되었다. 그들은 긴 여행 끝에 지쳐 있었기에 그저 편안히 쉬고 싶었다. 주인은 그들에게 방을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방들은 꽉 찼네요. 보통 들리지 않는 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피곤한 커플은 주저하지 않고 그 방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커플은 짐을 풀고 피곤함에 곧바로 잠에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 여자친구는 비명소리에 잠을 깼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서 낯선 흐릿한 형체를 보았고 그것은 이내 사라졌다. 남자친구는 그녀를 달래며 단지 악몽일 뿐이라며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남자친구의 얼굴과 손에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겨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저 낯선 기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숙박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밤이 되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날 밤 커플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이상한 추위와 함께 그 정체불명의 형체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마침내 이 방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찔린 그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했지만 창문 역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공중에 떠오르더니 무언가에 휘감긴 듯한 모습으로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남자친구는 그녀를 잡으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일쳐졌다.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무언가가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 방은 마치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그들을 갇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두 사람은 피곤함에 지쳐 잠시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방금 전의 악몽 같은 일이 사실이었는지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그 방을 나와 다시는 그 숙박업소를 찾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후 그 방은 영원히 닫히게 되었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숙박업소는 운영을 계속했지만 그 방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곳에 예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의 영혼이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방이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시간이 흐르며 진실은 희미해졌지만 그 방과 관련된 소문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한다.